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는데, 되게 상황이 많이 중간에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막 많이 달라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반년이 넘어가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물론 인스타에서는 이제 그 일정대로 이제 제가 몇 가지 적어 놓은 내용들은 있는데, 유튜브에서 인스타 아이디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소식을 올리려고 계속 이제 찍어 놓은 건 많았는데, 그걸 올릴 여력이 안 됐어요. 이제 바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냥 거의 누워 있었던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올렸는데, 제가 7월쯤에 많이 아팠어요. 이상하게 감기가 오래가고 하열이 심했었고 진짜 전조 증상이 많았었는데, 그때가 이제 놀러 갔다가 이제 해외 놀러 갔다 들어왔을 때였는데 이상하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이제 여러 군데 병원을 갔는데 계속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병이 아니고 그냥 뭐 되게 이상한 병명, 그냥 평범한 그런 병을 이제 다 얘기하시고 약을 처방해 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약을 안 먹었어요. 그 주신 약들을. 왜냐면은 제가 인제 말하는 증상들이랑 관련이 없는 약들을 자꾸 주시니까 인제 안 먹고, 인제 건강검진을 여행 가기 전에 했던 게 검사 결과가 나와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희 고양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인제 그 병원에서는 한림대가 가까운 병원이었어요. 아니면 아주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아주대병원이 인제 물리적 거리로는 짧을 수 있지만 제가 인제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제 한림대 병원 쪽으로 조직 검사 이제 의뢰해 가지고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자궁경부암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인제 그래서 자궁경부 인제 자궁을 빼야 되고, 그리고 열어 보니까 골반의 림프절, 임파선이라고도 얘기하는 인제 림프절에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제 항암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9월 1 일에 수술을 해서 자궁을 인제 빼는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인제 몇 주 있다가 아마 바로 한 주 정도 쉬고 했나? 인제 일정은 제가 다 기록을 해 놨었는데 지금 인제 핸드폰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6 차까지 항암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인제 듣고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인제 풀로 쭉 입원을 할 수는 없었고, 1월 1일날 입원을 해서 화요일 날 퇴원하고 나머지는 인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집은 평택인데 병원은 동탄에 있고, 근데 인제 저를 맨날 통원을 시켜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6주 동안 그렇게 하기에는 회사 생활을 해야 하고, 그렇다고 동생한테 부탁을 하자니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동생도 그때 일을 시작해 가지고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면허가 없고. 그래 가지고 택시를 계속 타고 다녔어요. 6 차, 지금이 6주 차거든요. 근데
5 주차까지 항암을 받았는데 인제 약물이랑 방사선을 다 합쳐서 항암 치료라고 하거든요. 근데 약물을 5 주차까지밖에 못 맞았어요. 인제 저는 가장 낮은 단계 약을 썼는데도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 가지고 면역력도 없고 부작용도 너무 심하고 백혈구 수치가 인제 계속 떨어져 가지고 백혈구 수치 높이는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혈구 수치 높이는 주사를 일단 한 번 맞았고, 그래서 수치를 높여 가지고 5 차까지는 받았어요. 근데 6 차에는 인제 거의 제가 약물로 인제 어떻게 안 되는, 그러니까 인제 밥도 못 먹게 되고, 밥은 고사하고 죽도 못 먹었어요. 하필이면 그 항암하면서 이 비위가 되게 약해져 가지고 이 후각이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코로나 때도 저는 후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 배식 오는 그 배선, 그 배식 오면 식판을 받잖아요. 그 냄새를 못 맡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 다 먹고 배선실이라는 데 가서 치워야 돼. 갖다 놔야 돼요. 근데 갈 때마다 막 어떻게 틀어 막아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5 차부터는 밥을, 그러니까 거의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그래서 5차 때는 영양수액을 달고 그리고 인제 지냈어요. 그리고 고열이 무조건 뒤따르는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인제 기본, 저는 이제 항체가 백혈구 수치가 워낙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 기본 온도가 37 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 온도는 36.5 도잖아요. 근데 인제 그 37 도에서 저는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37.8 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8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그래서 인제 집에 있다가도 8이 되면 응급실에 오라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견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면역력이 낮은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수술을 해 보니까 인제 그게 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중간에 되게 무서운 말도 많이 듣고, 인제 항암을 어쨌든 체력상 못 받으니까 6 차는 그냥 방사선만 받기로 해 가지고 인제 6 주차까지는 그냥 방사선을 받고 통원을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택시비가 하루에 10만 원씩?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쓴 택시비만 해도 뭐 100만 원은 기본이죠. 하루에 10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항암을 이제 마쳤고, 방사선이 오늘까지였어요. 그래서 6 주차 방사선은 다 채워서 받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인제 그 직접적으로 방사선을 인제 거의 외부,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그 부위에, 배 아랫부분에다가 직접 쐬서 맞았는데, 인제 그거는 어쨌든 밖에서 맞은 거잖아요, 외적으로. 근데 인제 직접 기구를 인제 사용해 가지고 체내로 방사선을 쬐는 게 있는데, 그게 병원마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저는 어쨌든 경기도권이니까 경기도로 인제 병원을 가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2월 달에나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 월에 PETCT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정이 계속 딜레이되고, 저는 이미 그 자궁도 없지만 전이도 된 상태여 가지고 이거를 치료를 계속 연계해서 받지 않으면 전이가 또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림프절이라서 이동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해 가지고 인제 바로 이어서 받아야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었는데, 서울을 가려면 SRT를 타야 되는데 SRT 출퇴근하는 시간에 제가 그 시간이 잡힌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고 예약을 받았는데 어머나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매진인 거예요, 그 출근 시간대는. 그래서 풀려야 12시 이후? 1시 이후에 인제 그 SRT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인제 저희 집사람이 가서 인제 물어봤는데도 입석만 가능하다고 하고, 근데 입석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입석으로 갈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체력이 막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구토를 이제 굉장히 얼마 전에 심하게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또 확인 전화가 왔길래 일정을 바꾸고 인제 SRT 시간표를 보면서 인제 예매를 동시에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몇 회일지는 아직 모르고 이제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인제 얘기를 해야겠죠. "몇 회를 받아야 한다." 그래 가지고 12 월에는 항암이 다 끝날 것 같고 1 월에 이제 아마 그 이제 진행 상황 끝났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다른 게 또 일이 생겼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쪼끔 아직은 쫄려요. 쫄리는 마음인데 그래서 인제 막 음식도 아직 제한이 많고 방사선을 하고 있으니까 뭐 씻는 것도 그렇고 되게 제한적인 것도 많고 케어해서 빨리 인제 복원을 몸을 인제 회복시켜야 되는, 복원이래. 회복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다행히 아플 때 엄마가 집에서 음식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이제 뭐 죽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못 먹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정상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본 양이 인제 쪼끔씩 올라오고는 있어요. 근데 인제 쪼끔이라도 인제 제가 먹기 싫었는데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면 그날은 여지없이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거의 인제 엄마 있을 때는 3 끼를 다 먹어요. 진짜 아침 9시 부터 진짜 3 끼를 꼬박꼬박 먹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엔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맨날 2끼 먹다가 그 3 끼를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차려주는 엄마 입장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반찬도 쪼금씩 달라야 되고 또 인제 상태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가 인제 그 저만 계속 케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 생활도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집에 갔다 와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엄마 간다고 울고 애도 아닌데 울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암하면서 물론 수술 때는 많이 울었지만 왜냐면 진짜 아팠거든요. 너무 아파 가지고 울었었는데 항암할 때는 안 울었거든요. 막 힘들어서 울고 막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인제 항암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엄마도 인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제 그 갱년기가 같이 온 거예요, 세게. 정말 그 사춘기는 갱년기를 못 이긴다는 말을 진짜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제 근데 아직 호르몬제를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인제 선생님께서는 다 끝나고 "치료가 끝나면 해 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방사선 쪽 선생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해라. 인제 결과 나올 때까지 하지 말고 지금 시작해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증상들이 인제 저는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갱년기가 와도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황이 세게 와 가지고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잠옷 차림으로 속옷도 안 입은 채로 그냥 그 채로 실려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갱년기 증상이 우울증을 이겼어요. 그래 가지고 갱년기가 지금 일단 너무 심한 상태고 아직 중반도 안 갔는데 너무
마흔 초반에 갱년기를 맞이하는 바람에 조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암 때문에 아파서인지 갱년기 때문인지 아직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지만 뭐 방사선에 대한 부작용도 물론 있고, 그리고 부작용도 남들보다 많이 겪는 편이고, 거기다 갱년기까지 오고 막 이래가지고 복합적으로 엄청 많이 좀 고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주위에 암을 겪고 계신 분도 많고 겪고 지나오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DM도 많이 받았고 되게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제 채널이 원래 뜨개 채널이고 제 인스타도 뜨개를 하거나 일상적인 걸 올리는 데인데 좀 중구난방이 됐죠. 이제 인스타 자체가 이제 복작복작해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하던 패턴대로 인스타를 하지도 못했고 중간에 이제 계속 병 관련한 그런 일기처럼 쓰는 내용이 주로 많아졌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라마다 실 그 염색실 서포터즈인데 이제 거의 지금 3개월 이상을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배려를 너무 해주셔가지고 다른 뜨람즈 분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제 몫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뜨람마다 측에서도 이제 무조건 쉬라고 건강이 먼저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서포터즈로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화, 저희 이제 백화가 또 따로 스와치를 올린 게 없어가지고 이제 스와치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 백화 스와치를 다 떠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고, 옷도 제가 뜯은 게 있었는데 저 옷 프로젝트가 지금 원래 3개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파버리는 바람에 지금 거의 5개월 넘게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자쿠리인데 자쿠리가 그 단추구멍을 나중에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 줄을 하면서 바로 구멍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나중에 하는 걸 선택해가지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추 하나 달고 이제 6개를 더 해야 되는데, 뜨개 근황이라면 시작은 일단 자쿠리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병원 다닌다고 손대는 게 많은 거예요. 일단 무조건 캐스트온을 해요. 근데 이게 계속 링거를 맞잖아요. 일주일 동안 거의 이제 방사선과에서는 3주차? 뒤에까지부터 이제 방사선을 하게 되는 날은 링거도 같이 했어요. 막 2~3시간 전에 가서 이제 수액을 계속 맞고 그리고 방사선을 받고 오고 이런 스케줄로 진짜 한 열흘 이상을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다까지 꽂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간호사 선생님은 이 주사를 찌를 수가 없어서 이게 핏줄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 정맥 주사팀이 이제 와서 꽂기 시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주사 때문에 일단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여기다 하루 꽂고 있으면 이게 정맥 주사로 들어가는 거는 바늘이 크고 굵어요. 길고 굵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루를 못 견디는 거예요. 핏줄이. 제 핏줄이 또 얇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 가면 일단 선생님들 대타로 이제 막 한 번에 찌르는 선생님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서 2번씩 찔리고 정맥을 찾아 놓으면 그 다음날 또 찔러야 되니까 한 번 입원할 때마다 거의 4번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만신창이가 돼서 다음 주 가면은 멍이 안 가셔가지고 또 다른 팔에다 놓고 여기까지 놓고 해가지고 뜨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하면 이렇게 줄을 감으니까 여기서 뜨개가 안 되고, 또 여기다 하면 또 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또 안 되고, 그나마 팔에다 감으면
이제 찔러서 하면은 이제 여기는 자유로우니까 하루는 가능해요. 근데 인제 일요일은 가능한데 월요일에 인제 주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약 기운 때문에. 약이 진짜 하루에 대여섯 개는 기본인 것 같아요. 뭐 구토 억제제, 인제 뭐 그냥 항암 주사 한 병, 뭐 항생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항암하다 죽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이 뭐 이렇게 돼서 죽는 게 아니라 항암하다 죽는다는 얘기를 제가 이해를 했어요. 물론 저는 5 주차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인제 방사선만 받았지만 그 뭐죠? 박미선 그 연예인분 있잖아요. 그분도 10 차까지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와 닿았어요. 그 모든 말들이. 그리고 김우빈 영화 배우, 그 배우분이 한 얘기도 되게 와 닿았고 진짜 살면서 건강이 정말 제일 중요하구나를 깨달은 반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캐스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캐스톤을 무진장 많이 해 놨어요. 그리고 작년에 벌려 놨던 것도 아직 다 못 메꿔 놨는데 지금 막 옷이 한 3-4개 이제 거의 뭐 팔까지 달리고 다 했는데 뭐 목을 고쳐야 된다든가 뭐 다 떴는데 이제 여기 바디만 남았다든가 그리고 뭐 단추구멍 안 해 놓은 것도 있고 팔 2개 만들어야 되는데 바텀업이라서 아직 하다 마른 것도 있고 뭐 머플러도 선물한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숄도 있고 머플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멈춰져 있는 게 많고 그래서 정리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매번 주마다 짐을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막 하니까 이게 이 가방으로 가져갔다가 저 가방으로 가져갔다가 하니까 가방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파서 인제 못 치우고 갔던 거를 남편이 어떻게 다 치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방을 찾는데 가방이 없고 그래서 지금도 인제 이 거치대가 어디 있는지 한참 못 찾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봤는데 집사람 책상에 있어 가지고 다행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까지는 아직까지 좀 한 달은 아니지만 한 달은 안 남았어요, 그 확정이 나는 데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은 남았구나. 12 월이 안 지났으니까요. 그 12 월까지 치료를 무조건 마치려고 일부러 좀 빨리 제가 인제 막 받으러 다니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인제 첫 외부 방사선은 다음 주에 인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받고 나면 뜨개도 다시 하고 영상도 찍고 인제 여행도 쪼끔씩 다시 다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지금 저번 주에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일찍 잡아 놨었어요. 그래 가지고 취소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티켓은 날렸고 티켓은 특가로 나온 걸 저희가 사는 바람에 이제 제가 6 주차까지 괜찮으면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백혈구 이슈로 일단은 사람 많은 데를 못 가게 돼 가지고 당연히 체력도 안 돼 있기도 했고 그래서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너무 아프니까. 남편은 인제 제가 "치료 다 받았다. 이제 축하해 주고 싶다." 하겠지만 저는 너무 아픈 상태이니까 일단 고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티켓은 그냥 버리는 걸로 됐고 숙소도 원래는 버리는 걸로 해서 200을 저희가 총 날리는 거였는데 다행히 인제 숙소 측에서 인제 다행히도 환불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 환불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메일을 저희 남편이 인제 어 인제 그 안 가고 인제 노쇼를 한 게 아니라 인제 메일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와이프랑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와이프가 인제
완치가 되면 다시 예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러면서 이제 환불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임박했으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빼고 수수료를 빼고 이제 환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 낫는다는 전제하에 집사람이 또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진짜 엄청 잘 짜요. 내년 하반기에 갈 여행지까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굉장히 계획형인 분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매일 구글 지도로 혼자 여행을 밤마다 떠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막을 길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지냈었던 시간이 좀 길어졌고 나아질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게 시간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암은 끝나긴 끝나는 건가 막 그렇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팠고 그리고 진짜 아파서 많이 울기도 했고 근데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나야? 왜 내가 걸렸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세상에 뭐 누굴 괴롭혔어? 뭐 누굴 뭐 어떻게 했어?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자책을 많이 한다거나 막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진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운이 나빴다. 라고는 생각했어요. 운이 나빴고, 그리고 30대에는 20대에 비하면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는 것도 인정이 됐거든요, 저는. 수용이 됐어요. 아, 맞아. 나 30대 때 진짜 너무 힘들었지. 그, 스트레스 강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었고, 워낙 또 서비스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만큼 스트레스 받으면 암 걸릴 수도 있겠다. 왜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러잖아요. 나 암 걸릴 것 같아. 이거나 암 걸리고도 남을 일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옛날에는 그런 멘트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칭대우가 아니라 그런 멘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행어처럼 야 이거 암 걸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 힘든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말이 씨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말에 대해서는 이제 무섭다는 것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용이 되니까 그래도 그냥 나을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받는다고 받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항암을 그래 뭐 이제 2주차가 잘 끝나서 이제 3주차를 받을 수 있구나. 3주차도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저는 이제 일단은 너무 힘들다. 진짜 암을 이겨낸 사람들 대단하고 아직도 항암을 몇십 차까지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진짜 언제 걸릴지도 모르지만 건강검진을 일단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식사 그리고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겨울엔 무조건 아아였거든요. 근데 그 찬 거 많이 먹는 것도 이제 원래는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따뜻한 거 먹어야 되고 여자는 수족이 뭐 따뜻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 확실히 어딘가가 고장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는 뭐 다행히 결혼하기 전에 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고 결혼 생활하면서도 아이는 아니다. 우리는 아이는 못 키울 것 같다. 우리들이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합의가 된 부부여가지고 그렇게 뭐 자궁경부암이 걸려서 막 너무 슬프다 막 아직 아기도 안 낳았는데 막 이러진 않았는데 제 스스로는 이제 여자로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남편 닮은 애를 그래도 낳았으면. 그러니까 이 자궁의 쓸모를 한 번은 했으면 안 걸렸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 낳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왠지 이제
희망조차 없는 거잖아요. 물론 갖지 않기로 했지만. 근데 기분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뭔가 그 해야 할 기능이 있는 그 장기를 어쨌든 기능을 못하고 그냥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도 조금 울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뭐 어떻게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과가 일단 좋게 나왔으면 바라고, 그리고 일단은 가족들이랑 그리고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프니까 진짜 가족밖에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했고, 또 제가 여행을 그때 수술 전에 그 부모님 칠순 여행이 계획돼 있어가지고 수술 앞두고 이제 갔었어요. 여행을 갔다가 오고 바로 수술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여행 내내 이제 티를 많이 안 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그게 티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전화로 알려드리고 저희 집사람이 전화로 이제 시댁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계속 여행을 다니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이제 참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잘 못 먹는데 계속 막 일부러 많이 먹고 저녁에 와서 탈라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어쨌든 2박 3일이었나? 3박 4일이었나? 어쨌든 그걸 이제 했으니까 나중에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좀 되게 속상했었어요. 제가 건강해서 같이 수영도 하고 아버님이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술도 같이 마셔드리고 싶었고 막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뭐 제대로 먹고 막 이렇게 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못해가지고 그게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항암 마치기 전 며칠 전에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시부모님이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엄마 간다고 울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편집을 하고 올린다 막 하고서는 영상을 끊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올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암에 걸렸었고 치료 중이고 이제 완치 판정은 내년쯤 아마 완치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상황 봐서 다 완치가 됐다 하면 이제 여행을 제주도로 이제 겨울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아마 제주도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뜨개도 계속 이제 정리를 한번 싹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면 없애버리려고요. 지금 바늘이 다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늘도 한 세트 사고 막 그랬는데 왜 그때는 그 바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지냈고 일단은 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오늘부터 엄청 비 오고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터들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일단은 여러분 진짜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 식사 진짜 두 끼라도 꼬박꼬박 잘 드시고 과일도 많이 드시고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뜨게 하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모든 분들의 건강을 저는 진짜 기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흐리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밝은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진짜 뜨게 하는 모습을 인제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